RR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RR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RR이란 그래프는 우리한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방사방향 파동함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내용이에요. 방사방향 파동함수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걸 제시하냐면 방사상마디 개수를 마찬가지로 제시하고요. 그리고 S 오비탈이냐 아니냐 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건도 항상 같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파동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파동함수는 우리한테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죠. 거기서 가장 먼저 어떤 이 공식을 통해서 파동함수를 세웠을 때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따지기 위해서 함수를 세워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위상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R에 대해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개의 방사상 마디개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갖고 이제 우리가 확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확률에서는 지금 현재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확률에 대해서 음의 확률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뭔가 발견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마이너스라는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요? 제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곱을 하게 되면서 얘를 보고 어떤 확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나타낼 때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좀 쭉쭉 확률로서 쓰게 된다면 FR까지 나갈 거라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R 값이 증가할 때 RR의 제곱에 대해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방사바상 마디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얻게 되고 이 과정에서 봉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형태에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RR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한 지점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R만큼 떨어진 공간에서의 확률을 알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방사상 구에서의 이런 단면적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R이 되는 거죠. 이 FR이 4파이 R 제곱에 R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은 말씀드린 대로 이 R은 0일 때 무조건 0인 지점이 되는 거고요. 4파이 R 제곱 곱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 특성상 점점 R이 커질수록 더 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점점 이 봉우리의 크기가 점점 길어지는 쪽으로 얘는 점점 커지고, RR에 대해 설명할 때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을 따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 라는 거죠. 자, 그런 거고, RR에서 우리가 S 오비탈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R은 0일 때, 즉 원점일 때의 확률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냐 없냐로 나뉘게 되는 건데, S오비탈 같은 거 떠올리시면 S오비탈은 구형으로 존재죠. 구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반면에 P오비탈 같은 거 떠올렸을 때는 P오비탈은 이렇게 각마디가 원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존재할 확률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RR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이렇게 0보다 큰 지점에서
떨어지듯이 나타나는, 네, 이렇게 쓸게요. 떨어지듯이 나타나는 형태는 얘가 S오비탈이다 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RR 그래프에 대해서 이 원점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S오비탈이 아니다, 즉 P, D, F오비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R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이 과정으로 사실 뭐 FR을 판단하는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볼게요. 자, MD 20학년도 1번 문제고요. 가완하는 주양자수가 2인. 자, 주양자수가 2라는 게 추가 조건이 될 거고요. 수소 혼자 오비탈이라는 건 단전자기에 대한 힌트가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RR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재 RR에 대해서 지금 원점에 시작한 게 있는 거죠. 얘를 보면서 얘는 S 오비탈이 아니다, 즉 P, D, F 뭐 이런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방사항마디가 없어요. 0,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지점이 되는 거고요. 나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얘는 S 오비탈이다 먼저 판단이 되는 거고, 방사항마디 수가 하나 있죠. 그래서 1, S 오비탈이니까 L 값은 0이 되는 거고, 얘는 전체 마디 변수가 하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L 값은 0이니까 2S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주양자수가 2라는 게 이미 있었군요. 자, 2라는 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총 마디 변수는 1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게 2P 오비탈이다 나오는 거고, 즉 가와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비탈인지 특정을 하게 됐고, 수소 원자인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1번 가의 오비탈의 각 운동량 양자수는 1이다. L 값은 1이다. 맞는 보기 되네요. 1번은 맞는 보기. 2번 나의 오비탈은 구형이다. 나의 오비탈은 구형이 맞고요. 자, 이전 문제에서 좀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구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뭐 FR 뭐 RR에 될 수도 있고요. FR 또는 RR은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의존한다. 뭐 이런 선지로 바꿔도 똑같은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나의 오비탈에서 방사방향 확률 분포함수 FR은 R은 0일 때가 R은 A일 때보다 크다. 자, 이건 FR의 개형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4번 에너지 주의는 가의 오비탈과 나의 오비탈이 같다. 이거는 수소 혼자 단전자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되겠네요. 가와 나는 둘 다 N은 2인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수소 혼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주의가 같죠. 4번 맞는 보기. 5번 전체 마디 개수는 가와 나가 같다. 마찬가지로 n값이 같기 때문에 전체 마디 개수도 같게 됩니다. 5번 맞는 보기. 자, 그럼 3번이 문제인데, 4번에서 방사방향 확률 분포함수 값은 R은 0일 때와 R은 A일 때를 비교를 했었죠. 나에서 보니까 나에서는 R은 0일 때 현재 굉장히 높은 값이 나타나게 되고, R은 A일 때 어떤 봉우리 값이 나타나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FR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F0은 무조건 0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FR로 잡고 R로 표현하게 됐을 때 이 지점 분명히 여기서 방사상 마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개형을 그리게 되면은 FR에선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개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F0은 0이 되는 거고, FA는 적어도 0보다 큰 형태가 되는 거죠. FA. 그렇기 때문에 R은 0일 때가 더 크다라는 선지는 틀린 보기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6번도 풀어보자면, 16번에서 주양자수가 3 이하인,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3 이하인 수소 혼자니까 단전자 계기가 되는 거고요. R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에서는 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얘는 S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S 오비탈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L 값은 0이 나오는 게 확정되는 거고요. 가는 지금 방사말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S 오비탈이구나 판단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주양자수가 3 이하인이래요. 이거를 좀 얘기해보자면 3 이하인 수소 원자 오비탈, 이 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때 방사상마디가 없죠. 그리고 나와 다는 모두 P 아니면 D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P 아니면 D가 나타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방사선 마디 개수가 0인 애들은 1S, 2P, 3D 여기서 관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나다는 이미 1S, 2P, 3D가 될 거고요. 주어진 개형에서 나에서의 이런 그 최대 확률로 나타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나가 좀 더 R값이 작고요. 다에서 R이 좀 더 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N값의 차이 내서 나가 2P고 다가 3D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방사마디 개수가 0인 애들의 구조에 대해서 얘가 2P고 얘가 3D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는 0,1, 다에서는 0,2가 된다 라고 해석하면 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수소 원자인 거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방사방향 확률 분포 함수 값은 FR은 0, R은 0에서 최대값을 간다. 마찬가지로 틀린 보기 되는 거죠. F0은 항상 0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요. 1번부터 틀린 보기 나타나네요. 2번 나의 마디 개수는 1개이다. 나에서 마디 개수는 지금 총 0,1이니까 총 1개 나타나는 거죠. 2번 맞는 보기. 3번 다의 각 운동량 양수는 2다. L값은 2다. 맞는 보기 되는 거고. 에너지 중위가 같은 오비탈의 개수는 나가 다보다 작다. 자, 나는 현재 2P 오비탈이니까 주어진 2P 3개 중 하나가 될 거고요. 다는 3D니까 이 5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수소 원자니까 이 2P와 같은 오비탈의 원자의 총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요. 3D 오비탈과 같은 총 오비탈의 개수는 9개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이게 어떤 거를 좀 어떤 걸 지칭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같은 오비탈의 개수라고 했을 때 총 4개 중에 나가 이미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 뭐 3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에서는 9개 중에 하나 찾아오고 있으니까 8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오비탈의 개수는 나가 다보다 작다. 이건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5번 에너지 중위 차이는 가와 나 사이에 가는 지금 1인 거고요. 얘는 1, 나는 n은 2인 거고 나는 n은 2, 다는 n은 3.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쭉 풀고 있는데 했던 문제 또 반복이네요. 한번 해보죠. 네, 1 빼기 4분의 1에 대한 k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4분의 3k가 된 거고요. n은 2와 3 사이에서는 4분의 1에서 9분의 1 뺀 거에 대한 k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9, 4, 36분의 그리고 9 빼기 4, 5k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몇 배 관계냐? 라고 했을 때 가와 나 사이가 주어니까 화살표 긋고 36분의 5를 1로 만들면 되죠. 5분의 36 곱하기 4분의 3 즉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값이 여기가 9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27배다. 5번도 맞는 보기 되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6항도 1번 문제가 나왔어요. 26항도 1번 문제가 나왔고 이게 작년 문제죠. 자, 수소 원자 오비탈 나왔으니까 뭐 반복되죠. 얘를 보면서 단전자계구나. 가와 나의 방사방향 파동 함수가 나왔고 오비탈 에너지 절대값이 가가 나의 4분의 9배다.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얘가 추가 조건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가가 나에서 에너지 값은 오비탈 에너지 값이 수소 원자니까 우리가 이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k를 쓸 거고 이 n값이 가가 나에서의 곱하기 4분의 9배다 라는 내용이 나타난 거죠. 일단은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개형이다 보니까 얘는 S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방사선 마디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즉 1,0인 거고요. 얘가 2S 오비탈이 되겠네요. 자, 2S 오비탈이다 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K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지금 갔을 때 이 값이 4분의 9배 한 개에 마이너스 4분의 1K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K다 라고 판단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n값은 3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n값은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역추론을 할 건데 나에서는 현재 p, d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고 방사선 마디 개수 하나예요. 그러면 1, 라고 했을 때 현재 n값은 3이다 보니까 둘의 개수 합쳐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1이 되는 거고 1,1이니까 n은 3이면서 L값이 1인 3p 오비탈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딱히 어려움이 없고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하나 판단해보면요. 1번 가는 구형이다.
1번 맞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2번 가의 방사 방향 마디 개수는 1개다. 그쵸? 1,0이니까 맞고요. 3번 나의 주양자 수와 각 공동량 양자수의 합 n은 지금 현재 3이고 각 L 값은 1이니까 3 플러스 1은 4다. 맞는 보기 되고요. 나에서 방사방향 확률 분포함수 FR은 R은 A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다. 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RR 값과 FR의 개형 차이를 좀 환산하라는 거고 이건 좀 나중에 이따 풀어볼게요. 5번 전체 마디 개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 전체 마디 개수는 가에서 하나가 나타나고요. 나에선 2개 나타나니까 1이 2보다 작다. 5번도 맞는 보기 됐네요. 뭐 이런 개형 비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딴 거는 매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일단 4번이 정답인 건 알 수 있어요. 4번이 왜 틀렸는지 보게 되면은 나에서 R이 A일 때 최값을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R을 FR로 변환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얘가 R이 된다면 여기 있는 FR은 여기다가 4파이 R 제곱 곱한 다음에 R에 대해서 제곱을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방사상 마디수가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개형을 그릴 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재 R의 제곱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있고 도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FR은 점점 봉우리 위치가 점점 커져요. 반면에 RR은 봉우리 위치가 점점 작아지거나 그러니까 RR의 제곱에 대해서는 점점 작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고요. RR은 이 절대값의 크기로 점점 0이 붙는 껌딱지처럼 붙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적어도 R이 A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이 봉우리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에서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을 틀렸다고 얘기할 거고요. 다음 문제, 이건 사절 문제에 있는 건데 이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주양자 수가 3 이하인 수소원자 오비탈. 마찬가지로 추가 조건을 주양자 수가 3 이하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수소원자 오비탈이니까 단전자계다 판단하면 되겠죠. 가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P, D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현재 방사할 수는 없으면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P, D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방사막의 수 하나니까 1, 뭐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해서는 판단이 안 되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뒤에 있는 단서를 빼먹었네요. 자, 단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 에너지 준위는 나의 오비탈이 가의 오비탈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단전자계이기 때문에 단전자계에서는 n 값이 지금 오른쪽이 더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양자 수가 3 이하인 수소 혼자 오비탈로 제시했으니까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나에서는 방사상 마디 개수가 이미 1개로 확정된 거고 가에서는 0으로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뭐 좀 꼼수를 생각해 보죠. 방사상 마디 수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나야죠. 그리고 현재 나에서 방사상 마디 개수가 1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배치에 대한 애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3 이하인 것들 중에서 n 값이 나가 더 크면서 가에서 n 값이 더 적은 거를 얘기할 때 현재 둘 다 s 오비탈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제거가 될 거고요. 가에서는 주어진 존재에서 n 값이 더 작아야 되다니까 얘가 가가 될 거고 얘가 나가 될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2p 오비탈인 0,1 즉 해서 2p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1,1 해서 3p 오비탈이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1번 가의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1이다. 가에서는 n값 1인 거가 아니죠. n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 가구 운동량 양자 수는 0이다. 뭐 이건 사실 이 개형 자체에서 2번이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L값은 1이다.
3번 가와 나의 오비탈은 모두 평면을 맞을 같냐? p 오비탈은 평면을 맞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3번이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4번 나의 오비탈은 구형이냐? 나 오비탈은 아령형. 전체 마디 개수는 가가 1개고 나가 2개니까 같지 않고요. 답은 3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알랄에 대해서 모두 풀이를 했고요. 뒤에 있는 유사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네, 좀 마무리하게 된다면 이 유사 문제는 어디에 있는 유사 문제냐면 주항자 수가 3인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형태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 그, 그 침투도 문제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항자 수가 3이다 라는 게 추가 조건이 되는 거고 수소 혼자 오비탈 가나 다에 대해서 방사방정 확률 분포 함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n은 3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가 3s, 3p, 3d인 거죠. 3s, 3p, 3d가 어떻게 나타나냐? 클래식하게 풀어도 괜찮죠. 여기는 방사마이수가 0이니까 주항자 수가 3이면 총 마디면 수가 2개가 되니까 0,2가 되는 거고 얘가 3d다. 나에서 나타나는 게 방사마이수가 1개니까 둘이 합쳐서 2가 나타난다. 1,1 얘는 3p다. 다에서는 방사마이수가 2개 2,0 3s다. 판단해도 괜찮고 우리가 뭐 사실 이게 보장이 돼 있다라는 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주어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얘랑 얘에 대해서 다가 s고 나가 p고 가가 d겠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긴 합니다. 자, 1번 가는 구형이다. 가는 디오비탈이니까 구형이 아니죠. 1번부터 답이네요. 자, 2번 나의 전체 마디 개수는 2다. 나에서는 마디 개수가 2개가 되는 거 맞고요. 다에서 ml 값은 0이다. S오비탈에서는 이게 무조건 맞는 보기라고 했죠. 3번 맞는 보기. 4번 에너지는 가와 나 같다. 단전자계이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같으면 당연히 에너지는 같습니다. 5번 각 운동량 양자수는 가는 2고요. 다는 0이니까 가가 다보다 크다. 맞는 보기 되네요. 그래서 1번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 내용들만 딱 여기 있는 총 19문제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FR 아니면 RR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작년에는 RR 그래프가 나왔었죠. 아마 다음에도 FR 또는 RR로 나타날 확률이 좀 높고요. 뭐 딱히 뭐 변주가 줄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